자, 저희는 1944년도 미네소타 기어 실험을 하고 있는 44년도. 예, 미네소타 대학 실험실에 와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32명은 네네. 이제는 이 실험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네네. 운명 공동체로서 함께 이제 실험을 쭉 이어나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그 몸에 나타나는 어떤 변화들, 네. 각종 이상한 변화들이 나타났는데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 몸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이라고 보면은 실제 몸에서 나타나는 이제 그 어떤 물리적인 변화들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볼게요. 이 사람들이 평균적으로다가 이제 체중 자체가 25%씩 감소를 합니다. 아, 25%. 네, 확실하게 체중은 감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네, 어마어마한 거죠. 80kg가 20kg 되는 정도니까. 네. 이제 20kg가 빠지면 25kg가 빠져버리는 거니까. 80kg, 제가 지금 80이거든요. 네. 제가 60이 되는 거면 인생 몸무게가 되는데 그게 빠졌다는 거죠. 네, 그냥 25% 정도가 그냥 확 감소를 해버리고 여기 이제 체중 빠지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기초대사량. 기초대사량은 40% 정도 감소를 해버려요. 네. 그리고 뭐 이제 이거 다이어트 이제 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혹할 수도 있는데 체지방이 70%가 줄어듭니다. 네. 그렇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죠. 지방은 쏙 빼고 근육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싶다라는 욕망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 몸은 그렇게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지방이 70% 줄어들 때 근육량도 40%가 감소가 돼버려요. 이제 1600kcal를 조절해서 먹은 어떤 결과인데 요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65에서 70kg 정도 되는 평균 체중을 가지고 있는 백인 남성 20, 30대 건장한 20, 30대 이제 백인 남성들을 데려다 실험을 했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 저게 25% 빠지니까 70kg 정도 되는 남성이 건장한 남성이 50kg? 50kg 정도가 돼버리는 거죠. 50kg 초반 정도. 예, 그냥 진짜로다가 기아 실험이라고 하는 실험의 어떤 타이틀에 걸맞는 기아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냥 진짜 난민 캠프처럼 돼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칼로리 이때는 어떻게 보면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 대한 영양의 어떤 밸런스 이런 게 별로 개념이 없던 때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뭐 야채, 그다음에 곡물로 돼 있는 빵이라든지 뭐 감자라든지 주로 탄수화물 위주로 돼 있는 식단이었었어요. 야채도 그렇고, 예. 거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체중이 확 줄어들고 체지방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그것도 정말 궁금하다. 네. 막 칼로리 줄였는데 단백질 많이 공급했어도 그렇게 네. 뭔가 컨디션 떨어지고 그럴까 그게 근데 궁금하긴 절대적인 열량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이렇게 단백질을 먹어도 지금 빠지는 단백질, 태우는 단백질이 살보다는 그냥 신경적인 거, 신경적인 신경 반응이나 뭐 이렇게 막 정신 착란 이런 게 조금 덜하지 않았을까? 단백질이랑 연관이 엄청 많은 것 같아서 이게. 연관이 좀 많을 수도 있죠. 진짜 지방 같은 것도 풍부하게 또 뭐 저기 그치. 하니까 그쵸. 예, 좀 약간 다르니까. 자 여기서 근데 유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아까 초반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모집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비슷한 피지컬을 가지고 있지만 첫 12주 동안 얘네들이 체질이 어떤가라는 걸 갖다가 면밀하게 관찰을 했어요. 3200kcal 정도를 주고 그때는 굉장히 행복했을 거예요. 해피했을 거예요. 야, 뭐 군대처럼 빡센 훈련도 아니고 뭐 밥도 충분히 잘 나오고 예, 하하호호 웃으면서 그랬는데 진짜 좋은 1600kcal인데 줄이면서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막 요새 그런 분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아, 나는 진짜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이고, 아, 난 이상하게 살이 안 찌는 체질이고, 뭐 나는 살이 아무리 뭐 해도 안 빠지는 체질이 있는데 이 사람들 36명 되는 물론 이제 4명이 빠지고 32명이 됐지만 이 사람들이 100% 같은 체질은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사람마다 약간 체질이 약간 좀 달랐을 텐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칼로리를 줄이고 이런 식으로 쫙 가버리니까 다양한 신체 조건을 가진 사람들로 이제 골고루 이렇게 딱 뽑긴 했지만 선발된 32명 모두가 거의 비슷한 퍼센트로다가 이제 그 체지방과 근육과 이게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균치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 근데 그거 내기엔 너무 작아. 응? 인원이 너무 작아. 아, 근데 이런 실험을 수백 명을 데리고 할 수는 없잖아. 일단 물만 네. 먹어도 찌는 체질 찾으려면 1000명에서 뭐 이상은 해야 10,000명까지는 아니도 한 1200명은 하면은 한 명 정도 있지 않을까. 뭐 그 그러니까 생각해 난. 그런 차이라는 게 그래도 조절될 수 있는 범위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먹은 상태로 그치? 거기에서의 베리에이션이 이제 벌어지는 거지. 지금처럼 극단적으로 낮춘다거나 하면 사실 체질이라는 게 다 무용하다 라는 게 사실은 이 실험의 여기서 좀 밝혀지는 게 나와요. 난 그 실험 그런 결론 내기가 너무 작다 인원 수.
사실 한 이거는 1000명 넘게 했으면 분명히 이상한 사람이 있었을 거다. 너무 극단적인 실험이라 처음에는 이제 어떤 그 사람의 변화를 보고 싶어서 했었던 실험이라면 그렇죠. 이거는 진짜 기하 실험이 된 거야. 사람이 어떻게 미치나 이렇게까지 다. 그리고 이제 저는 좀 생각이 또 다른 게, 좀 약간 저는 약간 다른 변수를 생각했던 게, 미국이 굉장히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잖아요. 그쵸, 네, 그 인종별로도 좀 약간 그냥 봤으면. 인종별로 100명씩만 해갖고 10그룹만 했어도 얼마나 좋아. 근데 그리고 아니 얼마나 좋아라고 얘기하면 안 돼. 이거는 좋으면 안 되는 그때 실험이야. 그때 시절에 아유. 근데 이렇게 절반으로 극단량으로 줄인다는 거는 모든 변수를 무력화시키는 너무 극단적인 그렇죠. 이게 왜냐면은 뭐 기하 예를 들어서 상태라. 뭐 3,200kcal에서 한 2000 서서히 서로 이제 뭐 2,700, 뭐 2,000, 뭐 3,000 이런 식으로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치, 거기서 이제 반으로 줄인다는 건 너무나 이제 그 큰 거죠 이거 자체는. 그런 걸 보려면 사실 서서히 뭐 2%, 3%씩 조금씩 줄여가면서 여기에 조금 더 그 적응력이 있는 사람 아니면 확 무너지는 사람 뭐 이런 거가 이제 나타나는 디테일을 봐야 될 텐데 이건 디테일을 보기 전에 그냥 확 해버린 거예요. 그냥. 낮춰보니까 모든 게 무용해져 버린.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건 뭐냐면 그래서 이제 저게요. 체질 이런 거 상관없고 이 정도로 칼로리 줄여버리면 누구나 다 이건 무조건 빠진다. 이건 무조건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이 칼로리만 줄인 게 아니고 또 이제 칼로리 줄인 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좀 육체 활동을 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떤 이론적인 추산치 대비 조금 덜 빠지고 뭐 더 빠진 약간 그런 사람들은 있어요. 약간 체질적으로. 하지만 전체적인 틀 안에서 봤을 적에는 이건 뭐 그냥 다른 어떤 이런 게 없이 그냥 쭉 빠졌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기초대사량 자체가 확 줄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줄일 게 별로 없어. 생존에 필요한 거 말고는 좀 다 줄어들었다는 얘기거든. 그렇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른 면역 체계나 이런 것도 유지되기 힘들 정도로 그렇죠. 지금 쪼그라들어 있는 상태라는 그렇죠. 거고 이거는 사실 정신적인 체질로 설명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진짜 엑스맨 같은 애도 있었을 것 같아. 미국이니까. 미국이니까 한 명 정도는 1000분의 1 수준. 미국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을 보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실험이었다. 설계가 마블 영화를 너무 많이 봤다. 요번에 뭐지? 뭐냐 맥주캔 머리에 붙인 애도 있던데. 미국에? 기네스에 올라간? 미국에? 근데 걔가 어릴 때부터 잘했는데 부모가 그냥 피부가 뭐 탄탄한 애인데 실제로 병원 가서 검사해봤더니 피부에 산소 포화도가 25%나 높대. 그래서 뭐든지 잘 붙는데 이게 쪽 이게 빨아들이는. 약간 그런 약간 뮤턴트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에 약간 뭐 유전적으로 뭔가 특이하다. 유전적으로 뭔가 특이한 뮤턴트라고 봐야지. 그런 거 찾으려면 그냥 천분의 만분의 천분의 왜 얘기하냐면 옛날에 아론이 얘기하다가 요즘 일진 얘기했더니 인원이 너무 작은 거야 애들이. 한 반에 애들이 한 반에 뭐 20명씩 해갖고 20명 정도밖에 안 돼요. 한 학년에 150명, 200명 해봤자 보통 6학년 하면 몇 명 된다고. 우리 때는 다 노출되지. 우리 때는 한 반에 70명씩 15반까지 있었어. 한 학년에 거의 한 400명, 500명 이렇게 가까이 되니까. 그러니까 60명씩 10반이면 600명이야. 사실 담임이 내 이름 기억하는 거가 60명씩 대단한 일이기도 6학년이면은 했었어. 60명씩 6학년이면 3,600명이야. 그러면 그 중에 통이면 대단한 거야. 한 학년, 한 학교장이 있었잖아, 그때는. 그렇지. 그럼 3,500분의 1이라고. 그렇게 봐야지. 그러니까 뭐 N수도 부족했을 수도 있고 나 같은 경우는 설계상의 오류로 디테일을 보기에는 너무 극단적인 맞아요. 실험이었다고 생각을 이게 하고 이제 3,200에서 1,600은 너무 심했어. 근데 여기서 아까 밝혀진 그대로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굶으면 체질은 사실 상관없이 그쵸. 역으로 생각하면 누구나 빠질 수 있다는 소리잖아. 안 그렇죠. 먹으면. 네. 그러면 여기서 근데 좀 약간 요 기간에 네. 약간 좀 특이했던 건 뭐냐면은 이게 사람들만의 어떤 상하 편차가 있잖아요. 그쵸. 평균보다 약간 높고 평균보다 낮은 사람 있잖아요. 이게 약간 이 평균치로다가 많이 줄어들었대요. 그러니까 약간 표준 편차보다 약간 높은 사람은 평균 쪽으로 그냥 내려오고 낮은 사람은 올라가 버린 거예요. 네,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근데 유사한 거를 군대 가면 많이 보잖아요. 반대로 칼로리를 2배, 3배씩 먹이면 비슷하겠지나? 그거 궁금한데? 그럴 수도 먹을 있죠. 수가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소화 흡수를 요즘은 못하는 이제 소화 그게 되게 많으니까 좋은 기술이 많으니까 유동식으로 막아서 비슷하게 먹이면
하루에 쪼개서 이렇게 먹는 근데 거. 그거 우리가 거의 실험을 더 이상 했으니까. 실험을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알 수가 없네 진짜. 그 그죠? 지원을 받으면 아마 비슷할 거예요. 왜냐면 지원한 애들이 어차피 먹는 거 좋아해서 지원할 테니까. 근데 이제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험 자체를 이제 진행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제 윤리성의 어떤 그런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사실은 흡수가 안 되겠지. 어느 정도 가면 흡수. 근데 그 흡수를 안 하는 그 류는 차이가 날 거라 오히려 그거는 그냥 있는 대로 아니면 양껏. 근데 칼로리를 진짜 주입해 넣을 수는 없고 그쵸. 그건 비윤리적이 돼버리고 그렇죠. 진짜. 그건 되게 뭔가 윤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치 그 주사로 아니면 호수로 막 밀어넣을 수는 하루에 없는 7,000칼로리 엄청 쉽지 않을까? 뭐 만칼로리 쇼크 같은 거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잘못하면. 그래. 어쨌건 소화기가 망가져서 더 못 낼 그렇죠. 것 더 같은 다른 뭔가가 생기겠죠. 어떻게 보면 먹는 거 같은 경우는 푸드 파이터들 보면 훈련을 해야 되는 어떤 영역이 그러니까 이딴 있으니까. 생각으로 그때 실험하던 사람들이 했던 거 그러니까. 아니야. 이렇게 해볼까? 아 진짜 궁금한데. 궁금하긴 한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아, 나라도 해봐야겠다. 칼로리 2배씩 그냥 한 달 동안 먹어보기. 본인 스스로 하루에 7,000칼로리 2달 동안 먹기. 뭐 이런 윤리 거. 연구가 어느 정도냐면 동물 실험도 이렇게 하면 아 그렇죠. 그러니까. 동물 맞아요. 실험도 네. 딱 그 한 디자인 가지고 제출해가지고 이거 너무 동물한테 과학적이다. 그렇죠. 막 이러면 리직돼요. 지금 아. 백신 그 개발하는데 투국에 음. 그거 저기 뭐죠? 이거 지금 하고 있잖아요. 투국에 실험으로 쓰지 말라고. 그래서 투국에 혈액이 좀 그런- 트이게 해가지고 이제 백신 만들 때 쓴다고 하더라고. 연구윤리위원회 이런 게 그게 약자가 모였던데 하여튼 그거 승인을 받은 논문만이 게재가 가능할 수 있고 그게 굉장히 타이트해졌어요. 자, 우리 각자 실험해 봅시다. 이거는 그렇죠. 어떻게 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굶든 칼로리 2배로 해도 굶든 원장님이 굶 2배를 먹든. 궁금해하는 네. 원장님이 궁금해하는 마음을 아는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런 실험도 이게 옛날 2차 대전 때니까 이게 됐지. 지금 각자 같은 자기 경우는 자신한테 실험해 보는 걸로. 할 수가 없는 실험이죠. 예. 어쨌건 이렇게 이제 상하 편차는 있지만은 평균에 수렴하는 약간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게 좀 약간 특이하고 요게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은 군대 훈련소 같은 데서도 굉장히 이 저 뭐죠? 정확한 일과에 정확한 칼로리 이렇게 좀 되잖아요. 마른 사람은 찌고 찐 사람 같은 경우는 살짝 마르게 돼서 그것도 그러니까 표준 수렴하는 요건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에 우리가 약간 비슷하게 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말랐다고 이제 나는 이제 체질에 비해서 말랐다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찌는 체질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게 이제 체질이 문제라기보다는 먹는 거랑 어떻게 보면 이제 생활 패턴? 아니야, 군대에도 중대는 없는데 대대는 한두 명 있어. 그래 진짜. 아니, 그러니까 한두 명이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걔는 한두 명이잖아. 그 편차가 그 정도 되네. 그러니까 사실 찌양 한 그렇게 먹어도 천분의 1은 찾아야 되겠네. 그 그래도. 먹방 하시는 분들도 보면 특이한 체질들 있잖아. 누가 그렇게 먹고도 그렇죠. 살이 안 찔 수가 있겠어. 그렇죠. 우리는 약간 그 그쵸. 특이한 거를 특정한 케이스로 일반화하면 안 돼. 어. 그건 약간 아니야, 한 번. 특이한 걸 찾으면 그래도 음. 대대 이상은 돼야 된다. 1,000명 이상은 돼야 된다. 그게 군대에서 보면 알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소비되는 게 난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일반 사람에 속해 있는데 먹어도 살 안 찌는 사람 때문에 있다고 쳐요. 그 사람을 거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화 시키는 거잖아. 일반화 시켜가지고 그거는 좀 약간 위험해. 그냥 내 운명이 살찌는 운명이야. 아니면 내 운명이 그냥 뭐 어쩔 수 마음이, 없는 마음이 편해졌어. 그렇게 위로받으려는 그 근거로 그런 걸 자꾸 찾으려고 해서 맞아. 사실은 과학자들은 거기서 음. 저기가 오는 거고 또 다이어트 그 하는 시장에서도 그러길 조금 그렇죠. 바라잖아요. 다이어트 시장에서도 이렇게 뭔가, 약간 특이한 케이스를 내가 너의 체질을 네. 바꿔줄게. 약간 해가지고 일반화시키는 그런 걸로 마케팅을 많이 해요. 우리 그런 이런 거 식으로. 좀 약간 사실 안 먹으면 빠지는 거 너무나 다이어트 업계 당연한데 이게 마케팅이 아니라 사실 가스라이팅 수준이에요. 거의 그렇지. 거의 가스라이팅 수준이. 접속하는 그런 체계가 이 잘 실험 되면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음. 트라우마를 심어준 그렇죠. 것처럼 요거잖아요. 잘 되면은 우리 시스템 탓이고 안 되면 네 체질이 이상한 걸 뭐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니까. 가스라이팅. 예. 그래서 이거는 그 살찌는 체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 이제는 그런 개인의 의지는 이건 뛰어넘은 것 같고 그래서 호르몬 문제로 가는 부분은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죠. 뭐냐면 이제 식욕에 대한 욕구라든지 그 욕구라는 부분은 굉장히 개인차가 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하드웨어가 한 체질이 내 운명이 이거보다도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 소프트웨어가 그렇죠? 아니면 소프트웨어에 한참 의한 예, 호르몬. 감정적으로 갔다가 음. 감정이 다시 요즘 호르몬으로 많이 가는 추세인 것 그치. 같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더
합리적인 걸 찾아서 가는 여정 중에 스타트가 이거였다. 그렇죠. 음. 자, 근데 이제 식사 제한 기간에서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기초대사량도 40%좀 감소를 하고 체지방이랑 근육도 70% 40%막 감소하고 체중도 감소하고 막 이랬잖아요. 이게 이제 식사 제한이 요 기간이 6개월에 딱 끝이 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끝난 이후에도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게 변화가. 그 이후의 얘기가 좀 약간 있어요. 이건 중요하네. 자, 이 그렇구나. 식사 제한 기간이 폭풍, 완전히 폭풍. 끝난 다음에 이제는 칼로리 제한이나 이런 게 없어요. 각자 음. 개인의 재량에 맡기고 편안하게 하는 약간 그런 정상적인 어떤 이 식사. 개인의 재량. 그렇죠. 개인의 재량으로 알아서 하세요. 했던 이 사람이 먹고 싶은 거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자고 싶은 만큼 자고 자기 몸을 정상적으로 돌리기 위해서 어떤 멀쩡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칼로리 제한, 어쨌건 아까 3200칼로리도 칼로리를 제한을 한 거고 이후에도 제한을 한 거잖아요. 이 리미트를 없애버린 거예요. 알아서 행동도, 하세요. 일과도, 그렇죠. 노동량도 그렇죠. 다 그냥 각자 알아서. 자,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은 이거 기간 한 8개월 정도로 더 길게 둡니다. 회복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로 더, 아까 식사 제한 기간 6개월이었잖아요. 이건 8개월로 두는데 요게 이제 정상적으로 먹고 안정을 되찾은 이제 피실험자들이 이제 어떤 게 나오냐,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체중이 이제 초과 회복을 하는 거죠. 그쵸. 110% 요요가 요요가 이제 오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어떤 지방량, 체지방은 140%까지 초과 회복을 해버려요. 훌륭하네, 네, 몸 네. 다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식사 제한, 그러니까 칼로리를 1600kcal로 제한했었던 기간에 그 음식을 탐하는 네, 식탐을 하는 약간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회복 기간에도 식탐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충분한 음식 공급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음식에 집착을 하는 약간 이상한 심리를 보이는 네,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회복 기간 8개월 중에 거의 막바지 대부분의 피실험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상 상태로 돌아갔는데 몇몇 실험자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음식에 집착을 하고 네, 그 다음에 그냥 이 마음껏 음식을 먹게끔 놔두면은 한 1만 칼로리까지 그냥 막 때려 먹는 예, 하기 쉽다니까. 이런 사람들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어떤 그런 식사를 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몸에 이제 그 이 변화는 뭐 체중 110% 초과 회복, 이게 근데 저게요. 지금은 이제 요요라는 게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아이씨 뭐 그건 충분히 그럴 수 있지라고 하지만 이때 당시로서는 실험으로서 처음 목도를 한 거예요. 요요를 이걸 처음 본 거예요. 초과 회복을. 이 관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오, 놔뒀더니 확 초과 회복을 하고 지방 자체도 확 늘어나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인 식사를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상한 심리를 보이고 약간 도벽 같은 거 생기고 이런 게 차츰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의 실제로 없어지긴 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 몇몇 사람들은 끝까지 없어지지 않고 칼로리 제한 자체를 갖다가 두지 않고 마음대로 먹어라라고 했을 적에는 그냥 1000kcal까지 막 그냥 먹는 이런 PTSD가 생긴 겁니다. 그렇죠. 이게 PTSD 같은 게 생겨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상적인 어떤 이 회복 기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심리적인 어려움 자체가 100% 회복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대부분이 또 이제 그런 게 있었습니다. 대인 관계, 어떤 사회성 이런 것들이 100% 약간 회복이 안 됐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100% 회복이 안 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예. 대부분 사람들이 살이 갑자기 찌거나 하면 대인기피증 생기고 그쵸. 내 자신한테 자신감 없어지고 네. 하던 사회생활도 많이 끊기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람이라서 네. 이게 어떤 기계가 사실 살쪘니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어떤 그 동물이 살쪘니가 아니라 사람이라서 그 정신적인 폐해가 더 커지고 네. 하는. 난 잘 모르겠는데. 아니야. 너 원래 자, 그래서 여기 살쪄서 좋아. 너 살쪄서 팬이 많아. 8개월간의 어떤 그런 이 정상적인 회복 기간이 끝난 이후에 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균치의 다른 일반적인 그냥 시민 수준으로 돌아가는 데는 편차가 좀 있긴 했지만 9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렸다는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건 PTSD에 대한 자연 회복도 이렇게 관찰을 한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정도에 따라 이 내용을 쭉 다르겠지만,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네. 뭐냐면은 이 실험을 처음에 설계하고 기획했던 사람들은 여기까진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썼을 네. 거죠. 어쨌건 변화가 계속 이어니까 계속 기록을 하면서 관찰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 될 거라는 예상은 아마 못하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좀 약간 들어요. 이거는 이제 처음에는 시기에 대한 실험이었는데 그다음엔 정신과 왜 이 실험에 다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다 그렇죠. 와서 전문의들이 많이 와서 붙어서 네.
토론했을 것 같은 느낌이 근데 뭐 들어요. 제가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려서 이게 뭔가 약간 어떤 면에서 봤을 적에는 막 윤리적으로 기괴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 봤을 적에는 뭐 자해한 사람도 있고 막 뭐 약간 우리 얘기할 때 뭐 성적인 호기심도 없어지고 막 도벽이 생기고 막 감각 이상 같은 게 오고 막 그러는데 이 급변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는 뭐냐면 지금도 이런 거를 다 한 번씩은 겪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급하게 살 빼시고 요요를 겪고 막 이러면서 우울증 같은 거 오신 분들도 이렇게 심리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막 이 다이어트 같은 거 급하게 하시다가 살 많이 빼고 요요 오고 이거 반복하면서 막 정신병원도 다니면서 약물 치료 같은 것도 받고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쵸,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부터 이게 한 70년 전인가요? 한 그 정도 이 전에 지금 우리가 급하게 이제 이 다이어트를 좀 폭력적인 다이어트 자체를 하는 걸 갖다 이런 식으로 실험 자체를 해봤다는 거. 예, 그리고 이제 그거에 나온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요요도 나오고 기초대사량 감소한 다음에 지방량 확 증가하는 어떤 이런 것도 나오고 지금 우리가 사람이 근데 뭐 70년 만에 변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이런 다이어트 급하게 다이어트를 하고 급하게 살을 확 빼고 이런 거에서 나온 그 이후에 나오는 좀 이상적인 거. 그 이후에 나오는 몸의 폐해 이런 것들이 이미 이때 실험을 가지고선 결과가 나왔어요. 아직까지 근데 우리는 같은 문제를 가지고 되게 궁금해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질문을 올리고 있죠. 그러니까 네. 여기서 우리가 진짜 쉽게 말하는 거 뭐 굶어서 빼고 굶으면 빠진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게 이렇게 큰 핵폭탄이었다는 그쵸. 게 사실 첫 실험부터 나타난 그렇죠. 거죠. 네. 몸도 망가들고 정신도 망가져서 결국에는 악순환 구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물론 이제 70년 전에 이거 실험에 참여하셨던 지금 이제 전부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살아계셨으면 100세 넘는 되게 할아버지가 돼 있으셨겠지만은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이후의 삶은 어땠는지 몰라요. 예.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간상 이게 좀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살을 빼고 그런 사람도 아니고 왜냐면은 65kg, 70kg 나간 사람들이 정상적. 네, 정상적인 체중을 가진 사람 그리고 이때는 어떤 미간상 마른 게 이쁘다라는 미기준도 아니었을 때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약간 이때 당시 헐리우드 여배우들 보면 약간 통통하신 분들이 약간 미인으로 네. 이렇게 하셨던 그런 시대였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기준 자체가 달라서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다이어트를 접근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다이어트 이후에 나타나는 어떤 그런 증상들, 심리적인 거나 신체적인 이런 것들이 이때 이미 전부 다 답이 나왔다는 거. 예.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예. 전에도 얘기했지만 기초대사량을 건드린다는 거는 네.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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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몸의 근간을 건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그렇죠. 그게 얼마나 예. 위험한 일인지 그렇죠. 아셔야 된다 말씀을 많이들 그 비면 얘기할 때마다 그렇죠. 우리 결론에 항상 포함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네. 그렇죠.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이제 다이어트를 하면서 미적으로 내가 어떻게 보일까에 대한 얘기는 배제되고 이건 순전히 음식과 칼로리와 그 이후에 나오는 이상적인 심리와 신체 변화에 대한 실험이긴 했지만 사람이 음식의 어떤 그런 그 욕구, 식욕의 지배를 받았을 때 이 사람이 나오는 어떤 그런 이 행동이라든지 이 사람의 어떤 심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되게 드라마틱하고 극적으로 보여주는 실험인 거죠. 이거 서프라이즈에서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했었나? 했었는데 제가 못 봤을 수도 있고. 네. 사실 다이어트가 굉장히 어떻게 본능이랑 싸우는 거라 굉장히 성실한 사람만 성공해. 이게 그러잖아. 그러니까 공부도 그렇고 뭐 성공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난 저렇게까지는 못하겠는데 정도로 친밀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항상 뭐 일기를 쓴다든지 아니면 여태까지 했던 무슨 자기의 실패담을 다 오답노트로 기록해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말 성실한 사람만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체질까지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이거를 나도 당장 내일부터 며칠 굶으면 뺄 수 있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렇죠. 불행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그러니까 아싸리 이거 진짜 뭐 사법시험처럼 아주 이건 센 거야 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쉽게 며칠 굶어서 하면 바로 악순환을 그렇죠. 빼서 네. 다시 살찐 네. 아까 140% 다시 네. 살찐 이게 결과 같은 거니까 어떻게 그렇죠. 보면 내가 그냥 굶어서 이렇게 네. 빼는 순간 이게 내 결과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성실하게 그렇죠. 천천히 조금씩 귀찮은 거 다 이겨가면서 해야지
성공할 수 있는 거라고 아예 처음부터 생각을 그렇죠. 하는 게 칼로리를 제한을 하면서 자기 자기 기초대사량을 건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그렇게 너무 생각하면 쉽게 상품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시장에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그렇죠. 있고 쉽게 접근하려고 하고 먹어서 아니면 굶어서 아주 간단하게 네. 그렇게 해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 자, 그래서 뭐 제가 그래서 항상 도전도 안 한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잘하고 있다. 지금 우리의 그 다이어트 시장은 음, 이런 어떤 팩트와 이 뭐죠? 이거에 기반한 시장이 아니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욕망에 기반한 시장입니다. 예, 우리가 듣기 좋은 소리를 같이 장단을 맞춰줘야지. 안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돈을 벌 수가 없어. 내가 오늘 한 끼 굶는 순간 두 끼를 더 먹고 있는. 그래서 찜 이건 완전 그렇잖아요. 완전히 예. 그 어떻게 함수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값 넣으면 이값 네. 나오는 그렇죠. 마이너스를 넣으면 플러스가 나오는 그런 함수 같은 그렇죠. 반비례 함수 같은. 자, 그래서 이야기니까. 역행 그래서 이견은 없다. 내가 1000분의 1이나 10,000분의 1에 해당되는 약간 돌연변이가 아닌 이상 이 어떤 평균적인 편차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어떤 그 다이어트의 오싹한 오싹한 괴담을 그렇죠. 여름 특집으로 한번 들고 가봤습니다. 이 미네소타 기어 실험에 대한 거는 사실은 굉장히 인터넷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더 궁금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네. 검색을 해서 쭉 한번 읽어보시면서 오싹함을 즐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다음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쇼불량 헬스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